그 베이징 잠깐 다녀왔는데요. 너무 사람들이 없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고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나온 조치가 바로 9월 24일에 부양책이죠. 그런데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죠. 중국 경제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중국 경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안 좋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곧 붕괴된다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작년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계속해서 중국의 위기는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다 우리 중국 정부의 컨트롤 범위에 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상반기가 지나면서 중국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20기 삼중전회라는 게 열렸잖아요. 거기에서 중국 국가주석이 그동안 계속해서 중국 경제의 앞날은 밝다. 이 중국 경제 광명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외치던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고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나온 조치가 바로 9월 24일에 부양책이죠, 일종의. 그런데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특히 거기에서는 직접적인 재정 정책,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걸 했어요. 시장의 기대는 못 미쳤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10월 8일, 10월 11일 그러고 지금 한 6번째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도 조금은 살아나는 기미가 보였고 부동산 시장도 더 이상 하락. 그러니까 회복됐다는 게 아니고 계속 하락세로 가다가 더 이상 하락세를 가지는 않는 약간 멈춘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굉장히 나쁜데 더 나빠지는 그런 어떤 흐름은 약간 현재 상태에서는 잡았는데 그럼 이제 예전에 예를 들어서 경제가 100이었다면 지금 부동산 같은 게 반토막이 났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70, 60까지 내려왔다 더 이상 안 내려간 거지 아직 회복을 하기에는 그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나 이 부동산 시장에 특히 부동산 업체들에게 700조를 공급한다, 400조를 공급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직접적으로 민생에 가지는 않더라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심리, 기대 심리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지금 하고 있고 약간의 그런 면에서 약간의 진정 효과는 있다. 근데 제가 사실 2, 3주 전에 그 베이징 천진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이제 받은 느낌은 너무 사람들이 없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쇼핑몰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람이 별로 안 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여전히 지갑 열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다. 그 지갑을 열기를 꺼려하는 거는 없어서 못 쓸 수도 있고 있는 사람들도 이 중국 경제에 대한 믿음이 서지 않기 때문에 돈 지출을 자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본다면 작년 이후에 계속 이어져 왔던 이 소위 불경기 아직은 탈출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지 중국인들은 지금의 중국 경제 불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사실 그런 걸 표현할 방법도 별로 없죠.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안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시중에 유동성이 좀 공급이 돼서 생기면 저축을 하잖아요. 돈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 돈을 내가 썼다가 다시 이런 돈이 안 생기면 못 쓰잖아요. 원래 소비라는 거는 내가 이거 써도 다음 달에 얼마 들어오고 또 뭐가 있고 이래야 소비를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믿음이 없어지면 돈을 못 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위험 관리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지금 대출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돈을 모아서 그런 거부터 처리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도 없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큰 영향을 안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코로나 팬데믹 3년, 리오프닝 작년 1년 그리고 올해도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국은 한 5년 정도가 지금 이전에 없었던 굉장한 위기, 불경기를 지금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경제 어렵다는 얘기를 1, 2년 한 게 아니니까 적어도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쌓인 상처들 이거가 아물어야 뭘 그 다음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는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살아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일부 사람들이 이게 상처 효과다. 상처가 뭘 아물어야 그 다음 걸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봐서 여전히 중국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은 긍정적이지 않다. 그런데 10월 통계 이런 데 보면 처음으로 이제 PMI 지수라는 게 있어요.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턱걸이지만 50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생산을 더 하겠다라는 거니까 경기가 일부는 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내려가는 거는 좀 멈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시진핑이 경기 부양책을 공개했는데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게 이제 사실은 효과가 제대로 가려면 민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량의 자금들을 투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회사를 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뭐 약 400억, 증권회사의 어려움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약 700조, 400조, 뭐 이게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중국도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의회격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상무위원회라는 회의에서 그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약간 우리로 치면 이제 추경 예산 같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민간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은 조금 안 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쨌든 정부가 의지를 피력을 했고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하는 흐름들은 유효하겠죠. 당연히 이제 많은 국가나 이런 데서 5% 성장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못하면 이제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5% 내외의 성장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도망갈 구멍은 있습니다. 다만 지표의 내부 내용이 좋아야 되잖아요. 뭐 수출이면 수출, 투자, 내수가 어떤 식으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내용이 좋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 내용이 좋아지기까지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 내지는 경제를 관리하겠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가야 되고 그거를 보고 외국 투자자들이나 중국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 이런 이제 투자도 좀 들어오고 최근에 그 뭐 비자 면제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와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또 그걸 보면 우리가 좀 풀렸나 봐 외국인들도 오고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그때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라는 약간은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또 어떤 곡절을 겪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정책이 현재 어느 정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뭐 중국몽이라는 거는 중국의 힘을 세계적으로 투사해서 예전에 아편전쟁 이전에 세계를 호령하던 중국이 되고 싶은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 미국같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중국몽을 외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2050년에 그러니까 2049년이 건국 100주년이거든요. 그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흐름을 가는 거지 지금 중국몽을 외친다고 중국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력도 당연히 커져야 되고요. 군사력도 커져야 되죠. 그 강군의 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야 되는 건데 아직 그 발전 도상에 있는 거지 그거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걸 향해서 나가자는 거지 뭐 중국몽이 완성이 됐다 아니다 몇 %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교수님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그 중진국 함정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이제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노동 요소를 투입을 하면 산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노동 집약이나 이런 면에서.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계의 효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단순하게 농사 짓는데 1년에 이모작 하면 3번 심는다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다 자라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 지금까지 성장해온 노동 집약 기반의 소위 생산 요소, 거기에는 이제 노동도 들어가고 자본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걸 투입해서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이런 방식, 이거는 이제 한계가 왔다라고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 기술, 관리, 이런 시스템이 더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이 그 부분을 못 넘어가서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지 못해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 아시아만 해도 옛날에 필리핀 같은 데가 굉장히 잘 나갔었고, 남미의 아르헨티나 이런 데도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금 그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면 이제 산업화를 이루고 그게 노동 집약에서 자본 집약, 기술 집약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산업 구조 고도화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몇 가지 부분들, 그게 바로 이제 기술이나 관리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해지지 않으면 중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발전 모델 같은 거예요. 땅이 많으니까 그 사용권을 이제 시행사한테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지방정부 재정으로도 좀 쓰고 뭐 이제 이렇게 다목적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건물이나 부동산 이런 거를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그게 고스란히 금융의 부실 채권으로 이어졌고, 잘못하면 금융위기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돌파하려면 지금과 같은 흐름과는 다른 방식의 뭐가 필요한 거다. 그걸 이제 중국은 선택과 집중해서 기술로 보는 겁니다. 과학기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보태져야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서 중국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수님께서 보시는 중국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역시 기업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거죠. 기업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생산에 투입돼야 되는 인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실업률이죠.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특히 중국같이 그 16세에서 24세를 우리가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죠. 물론 뭐 노년들 실업보다 청년들 실업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새로 배출되는 이러한 신규 인력들이 일할 일자리가 있어야 그게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표시인데, 이 청년 인구들이 상당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량이 안 늘어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사회가 굉장히 침체가 되죠. 다 탕핑한다고 그러잖아요. 나 그냥 누워서 살게. 그러면 사회가 활력을 잃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인력이 배출이 되면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하거나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정규적인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의 일부를 지출을 해서 소비를 하고, 그러면 그 소비한 물건을 기업이 또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병목에 딱 걸려 있다.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푸는 게 부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부양을 하려면 세게 해라. 질끔질끔 넣지 말고 1000조, 2000조 막 팍팍 넣어라 말이죠. 그래야 뭔가 해결이 될 거 아니냐.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할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못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직도 일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과 우려를 가지면서 본격적인 부양책이나 이런 거는 약간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픈 상처가 있죠. 제가 신사임당에서도 얘기했지만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800조 정도 우리 돈으로 집어넣었는데 그게
부양된 게 아니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올라가서 오늘날의 거품을 형성했다. 지금 여력은 있습니다. 정부가. 돈이 아주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만 될 수 있다면 물동이에 물을 한 번에 들어부어서 우선 쓰레기를 청소하듯이 확 부으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이 안 이어지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만회를 하려고 하냐면 국제 경기가 좋아지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역량을 가지고 그거를 조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알리 테무 같은 데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이제 소비재로 그렇게 영향이 오지만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전기차도 그렇게 온 거다. 보조금. 태양광 패널 그것도 전부 보조금 줘서 온 거다.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중국 경제 자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